안녕하세요. 트윈모션 2019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자연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먼저 자연 요소 탭으로 가기 위해서 하단의 독스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나뭇잎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연 요소 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연 요소 탭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위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하단 독스에 지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지도를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굴려주시면 확대 축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위도 경도가 맞춰집니다. 화면에서 그림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조절해서 한국 서울에 있는 위치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몇 월 그리고 방위 각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월은 말 그대로 몇 월 달을 맞춰 주실 건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그때가 이제 태양의 각도라든지 뭐 태양의 그림자 위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되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끝에 있는 방위각. 현재 지금 방위각 제가 50도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50도는 고정은 아니고 현재 내 프로젝트 위치에 맞게끔 좀 조율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활한 수업 진행 그리고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50도로 맞춰놓은 거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 군락을 형성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 건물 오른쪽에 이쪽에 이제 조경, 군락을 형성을 할 건데 지금 콘크리트 바닥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매핑 소스를 바꿔볼게요. 라이브러리 창 왼쪽 상단에서 제일 상단 폴더로 가주시고 매테리얼 안에 스크롤바 내리셔서 지형 폴더 안에 자연 요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잔디의 매핑 소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잔디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연 요소 탭으로 갑니다. 네 번째 있는 조경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면 조경에 대한 탭으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녹지 부분에 제가 3D 잔디, 즉 지금 현재는 2D 매핑 소스의 잔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3D 잔디를 넣기 위해서는 지금 하단 독스에 보시면 잔디가 있습니다. 이 잔디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나서요.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놓으시게 되면 마우스를 따라서 하얀색 반구 모양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지금 너무 큰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이제 잔디를 넣을 건데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범위를 가상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면적에 비해 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지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롤바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하얀 구 모양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쪽 숫자에 있는 부분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숫자 3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가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잔디를 넣고 싶은 부분에 가셔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3D 잔디가 넣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요. 그냥 2D만 있는 게 아니라 3D 잔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잔디도 초록색이고 밑에 깔린 초록색도 좀 색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색깔을 바꿔주면 좀 더 디테일한 잔디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영어 T를 눌러주시게 되면 스포이드 모양 아이콘의 단축키예요. 이 상태에서 밑에 적용되어 있는 매핑 소스의 컬러를요.
조금 어두운 색깔을 섞어주시면 돼요. 네, 살짝 이제 너무 어두운 색깔을 넣으시게 되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살짝 어두운 잔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밝은 잔디와 디테일한 잔디를 조금 보시면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요게 싫으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밝게 하셔도 돼요. 조금 적용하셔서 대비를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잔디 표현하는데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요소 탭으로 가주시고 조경 탭으로 가주세요. 이번에는 나무를 넣을 건데요. 나무를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연요소 조경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볼 텐데 하단 독스에서 이렇게 기본 제공되어 있는 나무를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잔디와 마찬가지로 넣고자 하는 곳에 가셔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양이 많아요. 네, 양이 너무 한 번에 적용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셔서 실행 취소를 해주시고요. 하단 독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밀집도가 있습니다. 이 밀집도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적용하게 되면요. 아까랑은 좀 틀리게 누르고 있을 때 바로 나오지는 않고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에는 이 붉은 꽃을 한번 넣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똑같이 내가 넣고자 하는 곳에 가셔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따로따로 조경을 하나씩 선택해서 넣는데요. 이게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나무를 다중 선택하고 화면에서 한 번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죠? 컨트롤 Z를 눌러도 되지만요.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우개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지우개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방금 선택했던 여러 가지의 수목 중에서 지우고 싶은 수목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 삽입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화면에서 드래그를 쭉 해주시게 되면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워질 때에는 하단 독스에서 선택된 나무만 지워지니까요. 요 점 유의하셔서 원하시는 식재는 남기고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단 독스에서 자연요소 탭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날씨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날씨를 설정할 수 있는 탭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쪽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세로로 된 초록색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스크롤바는 날씨를 변경하는 스크롤바고요. 밑에 있는 스크롤바는 계절을 변경하는 스크롤바입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요. 구름이 점점 낍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동을 하게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올 때에는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제 물방울이 튀는 이런 효과까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비가 개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개고 나면요. 사실 물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등의 효과까지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롤바를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요. 이제 물이 없어지고 굉장히 맑은 날씨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번엔 계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절에 있는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쭉 오른쪽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점점점 나무가 식재가 가을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파리가 지고 눈이 쌓이게 됩니다. 눈이 쌓일 때 보면요. 이렇게 캐노피나 위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단에 눈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눈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눈이 내리는 등의 표현은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날씨를 조절하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날씨 탭에 있는 스크롤바를 쭉 왼쪽으로 당겨서 비 오는 아이콘에 딱 놓게 되면요. 눈이 내리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과 날씨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오고 나서 갠 효과를 좀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맞춰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더 밝게. 그리고 나서 오른쪽 이펙트라는 부분에 가셔서 마우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바람의 방향, 그리고 풍속, 안개 등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풍속과 바람을 막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안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쓰기는 하는데 안개 스크롤바 쭉 올려주시게 되면요. 안개가 끼게 됩니다. 근데 맑은 날에는 안개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안개는 좀 빼줄게요. 안개는 좀 확실히 0%로 빼야지 좀 더 선명한 CG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5%가 제공이 되는데 살짝 뿌연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0%로 바꿔주는 순간 좀 더 선명해지는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바다 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 하단에 다시 자연 요소 탭으로 가주시고요. 바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은 꺼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마우스로 딱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바닥이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 높이 바꿔주시게 되면 물의 높이가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내가 여러 가지의 물의 모양을, 물의 컨셉을 바꿔주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꺼짐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왼쪽 하단에서 자연 요소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있는 조명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탭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탭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태양의 강도를 올려주실 수도 있고 조명을 밝게, 더 밝게 해주실 수도 있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좀 다시 원상복귀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사실 라디오 셔터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디오 셔터 같은 경우에는요. 빛을 반사 때려서 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지금 현재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태양이 쏘면 이 벽을 맞고 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요거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1 정도로 놓고 씁니다. 그리고 달빛. 달빛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절한다 그래서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시간을 밤으로 돌리고 나서 별이 떴을 때 달빛을 조절하면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업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고요. 시간을 저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2, 3초 정도 기다리시면 하늘에 별이 뜨죠. 별과 달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단 독스에 있는 달빛을 쭉 올리시게 되면요. 달빛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달빛에 대해서 좀 더 효과를 알아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더라는 모양의 글자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몇 가지의 탭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달의 모양이죠.
달이 보름달인지 뭐 반달인지 원하시는 대로 달의 모양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별빛의 강도입니다. 별빛의 강도를 좀 강하게 때려서 좀 더 확실한 달빛을 표현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도를 좀 조절하시면요, 야경 분위기를 잡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별도의 라이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요소 탭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경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림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자 스크롤바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림자가 이제 표현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스크롤바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림자의 스크롤바를 너무 가깝게 하면요, 지금 내 카메라에서부터 10m에 있는 그림자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내가 점점 나무에 가까이 갈수록 나무의 그림자가 나오게 되죠. 이것처럼 내 그림자 거리를 조절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400m 정도 놓고 쓰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림자는. 그리고 그림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또 더라는 글씨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더라는 글씨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림자 영역이라는 스크롤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조율을 해주시게 되면요, 그림자 영역, 즉 그림자가 지는 영역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 영역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쓰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0.2에서 0.1 정도만 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영역을 너무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요, 너무 그림자가 안 비치게 돼서 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0.2 정도, 0.1에서 0.2 정도로 맞춰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요소 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